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.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. 이 대동강물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수라는 말은 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이 우수가 되면은 이 안개처럼 부슬부슬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 물론 거구처럼 이렇게 굵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은 우수에 오는 비는 거의 우리가 이슬비라고 하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.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 윤달이 들어 있어서 음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보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수가 들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수의 음식을 따로 하기보다는 이 대보름에 먹는 음식을 우수의 절기 음식으로 대신합니다. 이 시기에는 또 이제 그 대보름 행사로 해서 이제 막 불놀이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이제 밭과 논두렁을 태워서 겨우내 그 숨어있던 해충을 없애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우수에 관한 어떤 풍습이나 절기 음식 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수는 그 1년 중에서 입춘 다음으로 오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. 아직까지 추운 겨울이 남아 있으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들어와서 공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음지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양지 바른 곳에서는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이 우수에 소리 없이 이렇게 나무를 적시는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은 이 새싹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이 농촌에서는 또 우수에 비가 내려야지 이 못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그에 풍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. 만약에 우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의 농사도 좋지 않겠죠. 그러면서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 데 이제 풀을 태워서 그 속에 숨어 들었던 해충들을 또 없애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우수에 관한 속담을 보겠습니다.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우수가 되면서 슬슬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 인생에서도 겨울처럼 힘들고 힘든 어떤 그런 시기가 있겠지만은 이 우수 같은 또 따뜻한 이 바람이 불어와서 사라지고 또 행복한 그런 날이 오리라는 어떤 그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또 우수경칩에는 대동강물이 풀린다 그랬는데 이 겨울에 대동강물이 꽁꽁 얼어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풀려나가는 그런 시기라는 의미죠. 또 꽃샘추위에 반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. 이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꽃샘추위가 오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. 또 이제 그 우수를 3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중후에는 기러기가 북쪽 지방으로 날아가고 마루에는 초목이 싹이 튼다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수달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바위에 올려놓고 또 들어가서 잡아다가 바위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이 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이 바위에 널어놓은 그런 그 물고기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수달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. 그래서 이 초후에 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중국 풍속을 보겠습니다.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수보다는 이 정월 대보름을 더 큰 명절로 생각을 했습니다. 중국에서는 원서절이라고 부르면서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을 해왔었는데 그 옛날에는 태양력보다는 음력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24절기의 어떤 절기하고 겹쳐 있으면은 이 음력 명절을 더 중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따라서 이 우수의 어떤 그런 풍속들은 이 대보름 행사하고 거의 이제 겹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 중국 그 사천 지방에서는 우수의 시집간 딸들은 그 선물을 들고 그 친정 부모를 찾아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.
또 이 시집간 지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딸들은 우수의 선물을 들고 그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은 어머니는 딸에게 그 빨간 바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입으면은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긴다고 여겼다고 합니다. 또 지역에 따라서는 사위가 장모 장인에게 딸을 잘 키워주어 고맙다는 그런 의미로 항아리 고기절임을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수에는 따로 그 절기 음식이 없었습니다. 대보름과 겹쳐 있기 때문에 대보름 때 이제 준비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죠. 이 보름에는 이제 오곡밥이나 찰밥을 해 먹고 또 이제 가을에 말려놨던 묵나물을 꺼내서 이렇게 무쳐 먹고 또 이가 좀 튼튼해지라고 이 부럼을 깨물기도 하고 기발기술을 마시고 김이 나오는 그런 해안지방에서는 오곡밥을 이 김 한 장에 크게 싸서 석굴에 담아가지고 이 청화 밑에 걸어두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것을 이제 복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 복을 싸서 먹는다는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1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산골지방에서는 김 대신에 치로 이렇게 싸 먹었다고 합니다. 이 우수절식이라고 굳이 하자면은 이 시기에 이제 밭에 있는 봄동이나 아니면은 그 남쪽의 그 양지바른 노지에서 자란 갓, 시금치, 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. 이런 거 갖고 요리해 먹었고 또 땅에 묻어 두었던 그 물을 꺼내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기도 했습니다. 지방별로 우수 때 먹었던 음식을 보겠습니다. 남쪽 지방에서는 이제 봄나물이 이제 싹을 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 이제 봄나물을 캐어 먹었고 또 보리가 이제 조금 자라 있죠. 그래서 보리싹을 베어다가 보리 된장국도 끓여 먹었고요. 냉이가 나오는 지방에서는 냉이 무침이나 냉이 된장국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또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이제 겨울에 해풍에 말려놨던 황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해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묵나물이 많기 때문에 묵나물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이 북쪽 지방에서는 이제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 신김치를 이용해서 김치전을 부쳐 먹고 또 콩나물과 함께 그 콩나물 김치죽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. 또 그 두부하고 김치로 만두속을 만들어서 김치만두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해안 지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해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요리들을 만들어 먹었고 또 남쪽에 이런 섬 지방에서는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부추전이나 감자죽, 시금치죽, 봄동무침, 뭐 이 시금치 나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. 우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. 이 시기는 아직 기후변화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 낮에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밤에는 또 영하까지 내려가죠. 이 한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민담에서 우수에는 봄이 거꾸로 가고 근육이 얼어서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감기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. 현대에 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뭐 사스니 메르스니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또 현재는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죠. 이런 그 전염병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이지만은 1차적으로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감염자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. 이 동양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한사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면역력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. 특히 하반신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바지나 양말은 좀 두껍게 입고 상의는 가볍게 입어가지고 이 방풍 방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수에는 그 폭설이 내리면서 기온이 급강하는 등 기온 변화가 좀 심하죠. 이 기온의 어떤 변화처럼 사람의 감정도 안정되지 못해서 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기 쉽습니다. 따라서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도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. 그 외에 또 뭐 이 시기에는 보슬비가 내려서 그 습사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식욕부진이나 아니면은 소화불량, 이 복통, 설사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죠. 그래서 습사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
또 그 인체도 이제 봄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로 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, 이 아직까지 한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겨울옷은 빨리 벗지 말고 이 활동량은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. 또 이 봄에 양기온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체의 어떤 간양, 또 간화, 간풍도 함께 그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사도 주의해야 되고 습사도 주의해야 되고 이제 풍사도 대비해야 되겠죠. 동양의학의 오행학설을 보면은 봄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. 인체 장기로는 이제 간하고 담이 여기에 해당되죠. 이 우수에는 자연의 어떤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땅속에서 풀이 나오고 또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죠. 아직은 춥지만은 이미 만물이 이렇게 그 소생하듯이 인체의 어떤 양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. 인체에서는 그 목에 해당되는 간 기운이 이 왕성해지면서 잘 소통돼야 되는데 이게 뭉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. 따라서 이제 섭생을 통해서 간 기운이 잘 그 소통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간 기운이 소통이 잘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계절에 잘 적응하겠죠. 이 만약에 간 기운이 이렇게 뭉쳐서 왕성해지면은 비위를 치게 되죠. 이 상극관계에서 목국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 오행학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목국토는 목은 이제 간에 해당이 되고 토는 이제 소화기계통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이제 간 기운이 뭉쳐서 왕성해지면은 이제 소화기계통을 친다. 따라서 봄에는 이 소화기계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이론입니다. 우수절기의 음식 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에서 우수양생법에서 아직 날씨가 추워서 한사가 남아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사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보슬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습사에도 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의 기온이 왕성한 봄이기 때문에 이 풍사에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기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매운맛을 가진 오신채입니다. 따라서 이 오신채를 가끔씩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매운맛은 습을 제거하고 또 한사를 이기죠.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을 잘 통하게 해서 이제 이 기운이 뭉친 것을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봄에는 이제 신맛을 적게 먹고 단맛을 많이 먹어라 그랬습니다. 이것은 이제 신맛은 이제 목으로 들어가서 목의 기운을 좀 세게 하죠. 자연적으로 이 목의 기운이 센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신맛을 적게 먹으라 라는 말이고요. 또 이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토를 친다 그랬죠. 목국토 한다 그랬죠. 따라서 이제 비위 소화기계통을 좀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화기계통을 보호하는 단맛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오곡밥이나 아니면 채소를 이용한 그런 음식들은 소화기를 좀 보호하면서 이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그대로 먹어주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간 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이 간의 음을 보호하는 상대적으로 이 양을 좀 약하게 해주는 음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으로는 구기자를 이용한 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기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설을 세고 난 뒤에 이제 대보름과 비슷한 시기라고 했습니다. 이때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묵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. 이 묵나물은 간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선이죠. 따라서 이제 간의 어떤 소설 기능하고 비장의 운화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. 현대 영양학적으로 봐도 겨울에 부족했던 그 식물성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. 또 이 시기에 또 이 입춘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사가 남아있고 또 습사가
또 이렇게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먹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. 그래서 오신채를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, 이 매운맛을 가진 파, 마늘, 부추, 미나리, 순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재로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써놨는데,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우수 시기에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직까지 그 날씨가 춥고 또 기후변화가 심한 그런 시기니만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